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엄마는 시골에서 홀로 지내고 계십니다. 도시에서 나고 자란 저로서는 솔직히 그 점이 늘 마음에 걸렸어요. 혼자 계신 엄마를 떠올릴 때마다 가슴 한켠이 무거워지곤 했으니까요. 그래서 몇 번이고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는 엄마 혼자인데 굳이 시골에 살 이유가 없잖아. 그만 올라와. 그때마다 엄마의 대답은 한결같았어요. 네 아빠도 뒷산에 있는데 내가 가긴 어딜 가. 엄만 여기가 좋아. 내려오자고 할 때 진작 못 내려온 게 아빠한테 늘 미안했어. 그러니 그냥 여기서 소소하게 텃밭이나 가꾸며 살 참이야. 엄마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결심 같은 것이 서려 있었습니다. 더 이상 설득할 수 없겠구나 싶어 입을 다물려는데 엄마가 불쑥 말을 덧붙였어요. 참, 내가 아직 얘기 안 했지? 무슨 얘기? 작년에 내 친구 현정이 남편도 세상 떠났잖아. 아, 그건 나도 알고 있지. 현정이 이모 남편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은 저도 들은 터였습니다. 엄마와 현정이 이모는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절친한 사이였거든요. 사실 그동안 현정이도 여기 자주 오고 그랬거든. 여기 와서 보더니 동네 사람들도 좋다고 하면서 내려와서 같이 살기로 했어. 그 말에 화들짝 놀라 물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함께 산단 얘기야? 그런 건 아니고 우리 아랫집에 어르신이 혼자 사셨잖아.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자식들이 요양원으로 모셨거든. 요양원으로? 작년부터 치매가 심해지셔서 처음에는 자식들이 모신 모양인데 이제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으니 요양원으로 모셨나 보더라고. 근데 그래도 자식들이 좋은 곳에 모신 모양으로 병원비가 한두 푼이 아니다 보니 집을 처분할 생각인가 봐. 우리야 네 아빠 고향이니까 내려온 거지만 이런 시골집을 누가 산다고 하겠어. 그래서 내가 현정이한테 집 살 생각 없냐고 연락했지. 현정이 이모가 단번에 산다고 했단 말이야? 처음에는 현정이도 고민 많이 했어. 자식들이 반대도 많이 했거든. 근데 우울증도 심해지고 하다 보니 나중에는 자식들도 반대 안 한 모양이야. 이제 곧 집을 새로 지을 생각인가 보더라고. 엄마의 음성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분들이 진짜 좋은 분들이라니까. 공사업체도 이장님이 나서서 다 알아봐 주셨잖니. 요즘 시골의 터세 때문에 힘들다고 하지만 다 그런 곳만 있는 건 아니라니까. 너도 알다시피 동네에 사람도 많지 않아서 다들 반기는 분위기야. 잠시 말을 멈춘 엄마가 나지막히 덧붙였어요. 절친끼리 둘 다 과부돼서 이리 살 줄 누가 알았겠니? 그래도 둘이서 의지하면서 살면 좋을 것 같더라고. 그 순간 엄마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랜 세월 마음고생을 해오신 엄마가 그런 삶이 좋다고 하시니 더 이상 무슨 말로 만류할 수 있겠어요. 사실 엄마도 서울서 나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시골의 흙냄새를 맡으며 자란 분이셨어요. 그래서였을까요? 아빠는 은퇴하게 되면 고향으로 내려가 농사를 지으며 소박하게 살고 싶다는 바람을 품고 계셨습니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엄마는 기겁을 했어요. 평생을 도시에서 살았는데 어떻게 시골 생활에 적응하겠냐며 펄쩍 뛰었지만 아빠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은퇴 후에는 그 소원을 들어드리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아빠가 암 선고를 받으셨어요. 수술 후 항암 치료까지 받으셨지만 병세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손 쓸 수 없다는 의사의 말에 결국 아빠 고향으로 이사를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아빠는 소원대로 그곳에서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 이후로도 엄마는 그곳에 터를 잡고 올라올 생각이 없어 보였는데요. 친구분까지 내려오신다는 말에 아예 마음을 굳혔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엄마와 현정이 이모는 함께 텃밭을 가꾸고 집을 계속 리모델링 해나갔어요. 갈 때마다 집이 조금씩 달라져 있었거든요. 담벼락에 덩굴 장미가 피어나고 마당 가운데 작은 평상이 놓여졌고 텃밭에는 철마다 다른 채소들이 자라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당 한켠에 커다란 가마솥이 설치되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 물었어요. 엄마, 가마솥은 왜 설치한 거야? 저기다 백숙해 먹으면 맛이 기가 막히거든. 나중에 손주들 놀러 오면 고구마랑 감자도 구워 먹으면 좋잖아. 아직 임신 소식도 없는데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제 핀잔에도 엄마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냥 네 아빠가 전에 손주들 놀러 오면 그렇게 놀고 싶다고 했거든. 그 생각이 나서 만들어 본 거야. 근데 뭐든지 저기다 해 먹으면 아주 맛있더라고. 니들 온다고 해서 내가 백숙하고 있으니까 잠깐만 기다려봐. 잠시 후 상위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백숙이 올라왔습니다. 한 젓가락 집어 입에 넣은 남편이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싱글벙글 웃으며 입을 열었어요. 장모님, 맛이 아주 기가 막히네요. 그렇지, 아주 기가 막히지? 네, 야들야들한 게 아주 기가 막힌데요? 많이 있으니까 천천히 많이 먹어. 남편은 엄마가 비닐장갑을 끼고 찢어주는 김치도 넉살 좋게 잘 받아 먹었습니다. 아마도 남편은 시골에 계신 할머니 댁에 자주 다녀서 그런지 그 모든 것이 익숙해 보였어요. 엄마가 가꾸신 텃밭에서 상추를 뜯을 때도 전혀 어색함이 느껴지지 않았으니까요. 다음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남편에게 문득 물었어요. 자기도 서울에서 나고 자랐는데 텃밭 일을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 예전부터 할머니 집에 자주 가서 했던 일이니까 할머니께서 밭일하실 때마다 돕곤 했거든. 그래서 그런지 가마솥 보자마자 아주 반갑더라고. 가만 보면 엄마 집에 갈 때마다 자기가 더 좋아하는 것 같더라. 남편이 씩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얼마나 좋아. 특히나 장모님 김치는 진짜 맛있잖아. 그러게. 원래도 엄마 음식 솜씨가 좋긴 했는데 신선한 재료로 해서 그런지 요즘은 더 맛있는 것 같더라고. 엄마의 음식 솜씨는 정말 뛰어난 편이랍니다. 아빠가 암으로 돌아가신 뒤로는 대충 해드시는 법이 없었어요. 그 모든 게 음식 때문이 아닐까 자책하시곤 했거든요. 그래서인지 직접 키운 채소에 장도 손수 담그시고 뭘 하나 만들어도 정성이 그대로 배어 있었습니다. 특히 김치는 그야말로 별미라 부를만 했어요. 서울에서 유명하다는 곳에서 줄을 서서 사 먹기도 했고 백화점 김치도 수없이 사봤지만 엄마 김치를 따라올 순 없었습니다. 배추 하나하나 정갈하게 절이고 양념은 찰지게 버무리는데 그 손끝에서 나오는 맛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가 없었거든요. 익으면 깊고 겉절이로 먹으면 아삭하니 싱그러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엄마의 자부심은 하늘을 찔렀다고 해야 할까요? 음식이라면 뭐든 자신 있어 하지만 유독 김치 얘기만 나오면 어깨가 절로 올라갔으니까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김치 비법 좀 알려달라고 찾아오시면 엄마는 괜히 헛기침을 하시며 점잔을 빼곤 했어요. 김치는 말이야, 손맛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뿌듯해 하시는 게 눈에 훤히 보였어요. 남편 또한 집밥을 유독 좋아하다 보니 엄마 김치가 떨어지기라도 하면 어김없이 물었습니다. 자기야, 장모님 김치 없어? 다 떨어져서 엄마한테 전화하려고 했어. 김치 떨어지지 않게 바로바로 전화하지 그랬어. 요즘 바빠서 전화 못했어. 우선 마트에서 사온 김치로 먹어. 남편이 인상을 찌푸렸어요. 장모님 김치 먹다가 마트에서 산 김치를 어떻게 먹겠어. 김치가 바닥나면 반찬 투정을 부리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외국계 회사를 다니다 보니 친하게 지내는 외국인 친구를 집으로 데려왔고
한식으로 상을 차려 대접한 적이 있었는데요. 김치를 한 젓가락 집어먹더니 그 친구의 눈이 동그래지는 게 아니겠어요. 그 뒤로 난리가 났습니다. 밥 한 공기를 김치만으로 뚝딱 비우더니 돌아갈 때 좀 싸가도 되겠냐고 물었거든요. 결국 김치를 담아서 보냈는데요. 며칠 뒤 남편이 웃음을 머금고 말을 꺼냈습니다. 자기야, 제임스가 김치를 좀 살 수 있냐고 묻거든? 아니, 미국 사람이 무슨 김치를 그렇게 잘 먹어? 이상하게 제임스는 한식을 잘 먹더라고. 나물 반찬도 못 먹는 게 없다니까? 그 돌솥 비빔밥 있잖아. 그것도 엄청 좋아하거든. 암튼 장모님 김치 먹어보고 최고의 김치라고 난리도 아니야. 알았어. 엄마한테 한번 물어볼게. 남편의 얘기를 엄마에게 전하자 전화기 너머로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내 김치 맛을 외국인도 알아보네 그래? 그렇게 맛있대? 말도 마. 살 수 있냐고 물었다잖아. 내가 보내줄 테니까 조금 나눠주든지 해. 며칠 후 김치가 도착했고 남편이 제임스에게 전화를 하자 곧장 차를 몰고 집으로 달려온 게 아니겠어요. 남편이 그냥 가져가라고 했지만 제임스는 굳이 돈을 건네고 갔습니다. 이거 제임스가 장모님께 꼭 드리라고 했어. 엄마가 맛있게 먹어줘서 고맙다고 그냥 준 건데. 그래야 앞으로도 계속 먹을 수 있다고 제임스가 꼭 장모님께 드리라고 했어. 원래도 예의가 바른 친구거든. 그 말에 엄마에게 돈을 입금하고 전화를 드렸어요. 엄마, 제임스가 엄마한테 김치값 보내라고 해서 입금했어. 그냥 주는 건데 돈은 뭐하러 받았어? 그래야 다음에도 먹을 수 있다고 준 모양이야. 남 맛있게 먹어준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돈은 뭐하러 보내? 외국인이라 정이 뭔지 모르는 모양이네. 엄마 목소리에 서운함이 살짝 묻어났지만 한편으로는 기특하다는 뉘앙스도 느껴졌습니다. 그 이후에도 제임스는 가끔 김치 주문을 하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제임스가 뜻밖의 제안을 해왔습니다. 직접 김치 담그는 체험을 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지만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결국 주말에 남편이랑 셋이서 본가로 내려갔어요. 출발 전 엄마에게 미리 전화를 드렸더니 목소리가 한 옥타브 올라간 채 좋아했습니다. 얼마 뒤 도착해보니 엄마가 마당까지 나와 기다리고 계셨어요. 말이 안 통하는데도 손짓 발짓으로 어찌나 다정하게 맞아주시던지요. 그날 저녁 엄마는 온 정성을 쏟았습니다. 갓 담근 김치에 된장찌개, 감자전, 나물 반찬까지 소박하지만 한상 가득 차려진 밥상을 보고 제임스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런데 동네에 외국인이 왔다는 소문이 퍼졌는지 동네 분들이 음식을 잔뜩 가져다 주신 게 아니겠어요? 손님이 왔다고 하길래 가져왔어. 우리 동네에 온 손님을 배불리 먹여서 보내야지. 아침부터 동네 어르신들이 하나둘 몰려드셨습니다. 과일도 들고 떡도 들고 심지어 막걸리까지 챙겨오신 분도 계셨어요. 처음에는 당황하던 엄마와 현정이 이모의 눈빛이 어느 순간 달라졌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제대로 한번 대접해야지. 그렇게 즉석에서 동네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파전 부치는 소리, 고기 굽는 냄새, 동네 분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여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제임스가 연신 감탄을 쏟아내며 미국에 계신 어머니께 보내드린다고 영상 촬영까지 했어요. 동네 할아버지가 막걸리 한 사발을 건네자 제임스가 벌컥벌컥 들이키더니 엄지를 지켜 세웠는데요. 그 모습에 모두가 박장대소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한동안 평온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주재원으로 해외에 나가 있던 동생이 귀국했는데요. 돌아오자마자 곧 결혼을 하겠다고 선언하는 게 아니겠어요.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 생겼다는 말에 우리 모두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동생이 워낙 무뚝뚝하고 말수가 적은 편이라 올케가 어떤 사람일까 궁금했는데요.
첫인상은 수수한 모습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짙은 화장도, 눈에 띄는 액세서리도 없었습니다. 수수한 니트에 단정하게 정리된 머리, 그게 전부였거든요.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데도 입꼬리는 살짝 올라가 있었어요. 억지로 짓는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떨리지만 최선을 다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다는 마음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그런 미소였어요. 목소리가 크지도 작지도 않게 맑은 물이 흐르듯 또랑또랑 하면서도 부드러웠습니다. 그 목소리의 거실 공기가 한결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엄마도 올케가 마음에 드는 모양으로 얼굴에 한박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얼마 뒤 둘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런데 엄마의 자랑이던 김치로 인해 문제가 생길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날은 아빠 기일이라 제사를 지내고 다음 날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모두가 엄마의 김치를 좋아한다고 여겼던 탓인지 엄마가 당연하다는 듯 말을 꺼냈습니다. 김서방, 제임스 김치도 챙겼으니까 가져다 줘. 네, 장모님, 고맙습니다. 민석이도 김치 가지고 가야지. 엄마가 동생 부부를 바라봤는데 동생이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집에서 밥 많이 안 먹어서 괜찮아요. 이번 김치가 진짜 맛있게 됐으니까 가져가. 아니에요, 됐어요. 수빈이가 잘 먹길래 하는 말이야. 엄마 말에 동생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올케가 조심스레 대화에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잘 먹겠습니다. 그래, 가져가서 먹으면 좋잖니. 네, 잘 먹을게요. 올케의 말에 동생도 더 이상 거절하지 않고 김치를 챙겨갔는데요. 그 일로 집안이 뒤집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날 밤 엄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내가 진짜 속상해서 전화했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어요. 왜? 무슨 일인데 그래? 내가 민석이한테 김치 줄 때 수빈이도 싫은 내색 없었잖아. 그랬지. 기분 좋게 받는 것 같던데. 그게 왜? 글쎄 민석이가 전화해서는 안 가져간다고 하는 걸 굳이 왜 주냐고 하면서 버럭 화를 내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장모님 김치가 훨씬 맛있다는 말까지 하지 뭐니. 민석이가 진짜 그랬단 말이야? 말도 봐라. 사람마다 입맛이 다 다르기 마련인데 굳이 왜 김치를 주냐고 난리를 치는 거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라니까. 그래서 수빈이가 좋다고 받아갔는데 왜 난리냐고 했더니 그럼 면전에 대고 싫다고 하겠냐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엄마 김치보다 장모님 김치가 훨씬 더 맛있다는 말을 또다시 하지 뭐니. 엄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자부심으로 여겼던 김치였는데 아들한테 그런 말을 들었으니 오죽했을까 싶었지만 동생 입장도 이해가 되었어요. 그 말 들으니까 또 그럴 수도 있겠네. 넌 지금 이 와중에 민석이 크는 편을 드는 거야? 엄마가 빽하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화들짝 놀라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올케 입장에서는 거절하기 힘들 수도 있겠다 그런 거지. 근데 민석이 말처럼 음식이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는 억지로 가져가라고 하지 말아야 할 것 같아. 김서방은 잘만 먹잖아. 이 사람이야. 원래부터 시골 음식 좋아하니까 그런 거고 사람마다 입맛이 다른 거니까 조심해야 하는 건 맞는 것 같아. 거기다 민석이 그놈이 또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엄마의 음성이 한층 더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내가 비닐장갑 끼고 김서방 김치 찢어주고 그랬잖아. 김서방은 그렇게 먹는 게 맛있다고 하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해? 글쎄 말이야. 그 모습이 조금 미개해 보인다나 뭐래나 그러면서 수빈이 있을 때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엄마, 설마 올케도 김치를 그렇게 준 거야? 화들짝 놀란 채 외치자 엄마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미쳤니? 김서방한테 그렇게 주는 게 보기 안 좋다고
막 뭐라고 하더라니까. 하긴 처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집집마다 문화가 다른 거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고부지간에도 서로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하니까 조금 더 조심하자. 수빈이가 수더분해 보이고 그러길래 걱정 안 했더니 겉모습이랑 다르게 속에는 능구렁이가 몇 마리 들어있다니까. 민석이가 그런 건데 왜 옳게 뒷담화하고 그래. 수빈이가 그랬으니 민석이가 저 난리를 치는 거 아니겠어? 엄마의 서운함이 전화기 너머로 쏟아져 나왔지만 함께 옳게 흉을 보게 되면 상황이 더 꼬일 것만 같았어요. 엄마, 자꾸 이런 식이면 앞으로 엄마만 힘들어지는 거야. 거기다 앞으로 민석이네한테 반찬 가져가라 그런 말 일체 하지 말고. 몇 번이나 당부하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실 제 속마음도 좋지만은 않았어요. 엄마 말처럼 올케의 첫인상과는 다르게 예민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스쳤으니까요. 하지만 함께 옳게 뒷담화를 하게 되면 앞으로 사이가 더 멀어질 것 같아 엄마에게 신신당부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엄마 생신날이 다가와 온 가족이 본가에 모였는데요. 다 함께 모이기 전 제가 넌지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오늘은 민석이네한테 반찬 가져가라 그런 말 꺼내지도 마. 엄마가 피식 웃었어요. 그때 그런 소리까지 들었는데 내가 미쳤다고 그래? 앞으로 달라고 해도 안 줄 테니까 걱정 하덜덜 말어. 그러더니 갑자기 목소리가 가라앉았어요.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어떻게 내 김치보다 사돈 김치가 훨씬 맛있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 물론 맛이 있을 수도 있겠지. 그치만 굳이 그렇게 입 밖으로 꺼내서 마음에 상처를 줄 필요가 뭐가 있어. 엄마의 눈가에 서운함이 어렸습니다. 이래서 아들 키워봐야 아무 소용도 없다고 하는 거야. 난 우리 김서방이 훨씬 더 편하고 좋다니까. 엄마, 그렇다고 내색하면 안 된다니까. 글쎄 내색 안 한다고. 밥도 나가서 먹을 건데 내색할 게 뭐가 있겠어. 그날 외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다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평소와 달리 말을 최대한 아끼는 모습이었어요. 아마도 동생 부부가 꼬투리를 잡을까 싶어 조심하는 눈치였습니다. 대화의 물꼬는 주로 저와 남편이 터야 했고 엄마는 고개만 끄덕이거나 짧게 맞장구를 칠 뿐이었어요. 잠시 후 엄마가 불쑥 입을 열었어요. 니들은 그만 가봐야지. 올케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네? 지금이요? 날 어두워지기 전에 얼른 가봐야지. 저희는 여기서 자고 가려고 했는걸요? 이불 세탁도 안 해놔서 불편할 테니까 그만 올라가 보렴. 엄마가 서둘러 둘을 보내려고 하자 동생이 거들었습니다. 그래, 우리는 그만 집에 가자. 더 어두워지기 전에 얼른 올라가렴. 올케가 당황한 채 제 눈치를 살폈어요. 저도 난처하긴 마찬가지였지만 엄마의 속마음을 아는 터라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 시댁이 편한 며느리가 어딨겠어. 그만 올라가 봐. 그냥 자고 가도 되는데. 올케가 안절부절 못하고 있던 사이에도 동생은 이미 올라갈 준비를 하느라 분주해 보였는데요. 올케가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김치 좀 싸주시면 안 돼요? 김치라니? 엄마 입에서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잠시 동생을 보던 엄마가 이내 조용히 말했어요. 미안해서 어쩐다니. 마침 김치가 떨어졌거든. 아, 그래요? 어머님 김치 맛있어서 내려온 김에 가져갈 거였는데 아쉽네요. 말만이라도 고맙구나. 올케가 형식적인 인사를 건넨다고 여겼는지 엄마도 담담하게 답했어요. 곧 두 사람의 모습이 시야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동생 부부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자 엄마가 입을 열었어요. 알고 보니 수빈이가 불엿이야, 불엿이. 엄마, 그래도 최대한 예의 갖추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지 마. 그 난리를 쳐놓고 나한테 김치를 달라고 하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김치 달라는 소리 듣고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버럭하려다가 간신히 참았다니까. 엄마 목소리에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민석이 혼자 난리친 건데 올케한테 뭐라고 할 건 아닌 것 같아. 수빈이가 난리쳤으니 민석이가 그 난리를 친 거겠지.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엄마는 동생 부부에 대한 서운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동생이 내뱉은 말 중에서도 특히 그 한마디에 깊은 상처를 받은 듯 했습니다. 장모님 김치가 엄마 김치보다 훨씬 더 맛있어요. 평생을 자부심으로 여기던 손맛이었는데 그것도 아들 입에서 나온 말이니 오죽하셨을까요? 그렇게 며칠이 더 흘러갔습니다. 올케에게서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형님, 혹시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으세요? 오늘 저녁에? 왜? 무슨 일 있는 거야?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차나 한 잔 마실까 해서요. 제가 근처로 갈게요. 아, 그래? 그럼 퇴근하고 중간쯤에서 보자. 올케와 약속 시간을 정하고 전화를 끊었는데요. 갑자기 왜 보자고 하는 건지 궁금한 마음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퇴근하자마자 곧장 약속 장소로 향했더니 올케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형님, 오셨어요? 올케는 일찍 왔나 보네. 아니에요. 저도 금방 왔어요. 곧 올케가 차를 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찻잔을 감싸준 올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혹시 무슨 일 있는 거야? 아, 그게 생신날 어머님 표정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서요. 혹시 저한테 서운한 게 있으신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거 아닐 거야.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했어? 올케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내려가기 전에도 어머님께 몇 번 전화를 드렸거든요. 근데 잘 안 받으시거나 받으셔도 빨리 끊으시려고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까지는 그냥 느낌이겠지 싶었는데 내려가서 뵈니까 왠지 저한테 쌀쌀 맞으신 것 같아서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글쎄, 나는 잘 모르겠던데. 제가 표정 관리를 한 채 말을 돌리려 했지만 올케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거기다 어머님 김치가 맛있어서 꼭 가지고 올라오고 싶었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없다고 하셔서 서운했어요. 사실은 냉장고에 김치 많은 거 봤거든요. 김치 얘기가 나오자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결국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혹시 민석이가 엄마한테 뭐라고 했는지 못 들었어? 그이가 어머님께 뭐라고 했다니요? 올케의 표정을 살피니 정말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결국 동생이 엄마한테 했던 말을 전부 털어놓았어요.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올케가 어이없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니, 그이가 왜 굳이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요즘 여기저기서 보면 반찬이나 김치 문제 때문에 부부싸움 하는 경우 많다고 하잖아. 그러니 민석 입장에서는 걱정이 돼서 그럴 수도 있지 않았을까?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한 건 정말 실망이네요. 어쩐지 어머님 표정이 내내 안 좋으신 게 이상하다 했다니까요. 그냥 모른 척해. 난 민석이 입장도 이해가 되긴 해. 올케한테는 우리 엄마가 시어머니잖아. 근데 계속 입맛에 맞지도 않는 김치 준다고 하면 올케가 불편할 수도 있잖아. 그날 올케와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요. 다행히 올케가 시킨 일은 아닌 듯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올케에게서 또다시 전화가 걸려왔어요. 형님, 곧 있으면 형님 생신이잖아요. 아, 그러고 보니 곧 내 생일이네. 우리 집에서 밥 먹을까 해서요. 올케네 집에서? 네, 어머니께도 제가 전화 드렸어요.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제가 꼭 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올케의 말을 듣고 엄마에게 전화를 했어요. 엄마, 혹시 올케 전화 받았어? 그렇잖아, 나도 전화 받고 놀랐잖니. 엄마도 올라올 거지?
민석이한테 확인해 봤더니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 올라오라고 하는데 올라가 봐야지. 아들 며느리 집에 처음으로 가는 거다 보니 엄마도 싫지는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에 기대감이 살짝 묻어났거든요. 시간이 흘러 동생 부부네 집에 모였는데요. 그날 기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말문이 막혔어요. 식탁 위에 진수성찬이 가득 차려져 있었거든요. 미역국부터 나물 반찬, 잡채 전까지 정성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상차림이었습니다. 유튜브로 요리 영상 보고 진짜 최선을 다했어요. 그냥 미역국이랑 반찬 한두 개 하면 되지. 너무 고생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제가 좋아서 한 걸요. 식기 전에 얼른 드세요. 올케의 말에 다 함께 자리에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올케가 젓가락으로 김치를 집어 엄마 밥그릇 위에 올려드리며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이 김치 좀 드셔보세요. 설마 이 김치도 수빈이가 한 거니? 아니요, 그럴 리가요. 김치는 도무지 엄두가 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김치 좀 해달라고 했어요. 아, 이게 사돈이 하신 김치야? 네, 한번 드셔보세요. 엄마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김치를 집어 천천히 드셨어요. 맛이 좋구나. 그 순간 올케가 손사래를 쳤어요. 에이, 그럴 리가요. 김치 맛이 조금 이상하잖아요. 어? 아니야. 맛이 아주 좋네. 어머님, 이 사람이 어머님께 말 실수했다는 소리 들었어요. 순간 식탁 위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다들 숨을 죽인 채 눈치만 살피고 있었는데요. 뭐해? 얼른 어머니께 사과드리지 않고. 올케의 단호한 목소리에 동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깊이 숙여 엄마에게 사과를 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그때 제가 괜한 말을 해서 많이 속상하셨죠. 정말 죄송합니다. 어? 아니야. 뭘 그렇게까지 사과를 해. 난 괜찮아. 엄마가 손을 내저었지만 올케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드셔보셔서 아시겠지만 그게 우리 엄마가 만든 김치예요. 맛이 있다 없다 하면 저도 엄마 뒷담화하는 격이라 그럴 순 없고 확실한 건 어머님 김치 처음 맛보자마자 진짜 많이 놀랐어요. 김치에서 그런 맛있는 맛이 난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올케가 환하게 웃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어머님 김치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그 말에 엄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올케가 동생의 어깨를 툭 치자 동생이 다시 말을 이었어요. 사실은 동료 중 한 사람이 어머니가 계속 먹지도 않는 반찬을 보내주는 바람에 와이프랑 허구한 날 싸우다 이혼 얘기까지 나와서 힘들다고 하는 말 듣고 걱정이 돼서 굳이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하고 말았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런 거였으면 그냥 솔직히 말하지 그랬어. 난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 그제야 엄마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올케가 다시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올라오신 김에 김치 좀 해주시고 가시면 안 될까요? 들어보니 미국인 제임스한테도 김치를 보내주신다면서요. 근데 며느리인 제가 제임스보다 어머니 김치를 못 먹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제임스보다 며느리가 먼저지. 엄마가 한박웃음을 지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다 함께 마트로 향했어요. 배추며 무며 갖은 양념재료를 장바구니에 담고 집으로 돌아와 김치를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김치를 담그는 내내 엄마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어요. 오랜만에 보는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올케의 배려 깊은 마음 씀씀이에 고마움이 밀려왔습니다. 그 뒤로도 올케는 크고 작은 집안일을 현명하게 풀어나갔습니다. 양가 부모님 사이에서 균형을 잃지 않았고 사소한 갈등이 생길 때면
누구의 편도 들지 않으면서도 모두의 마음을 어루만질 줄 알았어요. 날카로운 말 대신 부드러운 미소로, 서운함 대신 이해의 손길로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조용히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한다는 말이 떠올라 올케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